안녕하세요. 오늘은 솔직한 사람, 무례한 사람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달 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회사 일이 좀 바쁘기도 했고 쉬는 날에는 또 좀 사람을 많이 만나게 돼가지고 요번에는 조금 많이 늦었어요. 그동안 무슨 얘기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인생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부터 솔직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쩌다가 무리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고쳤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어릴 때 당장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분식점에 가서 떡볶이랑 뭐 이런 거 사 먹고 싶어서 용돈을 타고 싶은데 그날 하루 용돈이 100원이었어요. 초등학생 때 1, 2학년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따로 그 이상을 주진 않으셔가지고 일기장을 사야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1,000원을 받고선 맛있게 사 먹고 집에 왔어요. 근데 어리잖아요. 생각이 없어. 딱 거기까지만 하고 저는 성공하고 기분 좋게 왔는데 어머니가 일기장은 어디 갔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없잖아요. 쭈뼛쭈뼛 하니까 얘가 거짓말 하는구나 이걸 아신 거예요. 어디에다 썼는지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분식집에서 그거 사 먹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음부터 거짓말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제가 거의 그때부터 거짓말 안 했을 거예요. 제 영상 좀 보신 분은 알겠지만 반면교사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누가 하지 말라는 것들 이런 거를 들으면 쉽게 안 넘겨요. 보통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본 사람들은 뭐 하지 마라 이거 잘못됐다 하면은 초반에는 하는 척 하다가 계속 해요. 그런 사람이 좀 많아. 제 오래된 친구조차도 안 좋은 습관들 버리게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 안 좋은 습관 버리게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자신에게만 안 좋으면 괜찮은데 그 피해가 저에게도 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치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고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저는 고치는 사람이에요. 다만 제가 좀 아싸 같은 느낌이 많아서 친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었죠. 어쨌든 간에 제가 솔직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거의 그때부터예요. 일기장 가지고 살짝 야단 맞고 그때부터 거짓말 안 좋은 거구나 해서 그때부터 거짓말 안 했습니다. 번외로 부모님이 저보고 친구네 집에서 밥 얻어먹고 다니지 말라 그래서 제가 6학년 때까지도 밥을 안 얻어먹었어요. 친구 부모님이 와서 밥 좀 먹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문 뒤에 숨었어요. 그랬더니 친구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저희 집에 전화해서 아니 우리 집이 뭐 밥도 못 먹게 하냐고, 뭐 거지도 아니고 애한테 무슨 소리를 해놨길래 저러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전화 받고선 이제부터는 먹어도 된다 이러시더라고. 그때부터 먹었어요. 제가 뭐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얘기는 정말 잘 들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성격이어서 그때부터도 또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좀 도덕적인 거 관련해서 뭐 얘기 듣거나 뭐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맞는 말이다 하면은 정말 잘 지켰어요. 그때부터 제가 솔직했는데 어릴 때는 친구가 많이 없어서 제 솔직한 모습 많이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있을 때 제가 거짓말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고 항상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갔죠. 중학교 한 1학년까지는 좀 괴롭힘 당하면서 다니다가 초등학교 때 좀 처맞고 다니고, 중학교 2학년부터 제가 싸움을 시작해서 이제 저 괴롭히는 애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거기다가 이제 솔직한 것까지 있다 보니까 애들한테 좀 스스럼 없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게 좋은 거든 아닌 거든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솔직한 사람 무례한 사람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무례한 거죠. 그리고 또 남중남고 태클을 타다 보니까 그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세게 하는 것까지 섞였어. 그래서 솔직한데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쁜 말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도 있는데 기분 안 좋은 말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갔어. 그 상태에서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자들을 잘 모르잖아요. 남중남고니까. 여자들한테는 말 자체를 많이 안 했어요. 어떻게 대화하는지도 모르겠고, 남자들하고 있을 때는 편하니까 똑같이 걔네도 어쨌든 남중남고 나온 애도 있을 거고 남녀가 같이 다니는 그 학교를 다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남자만 있을 때는 좀 비슷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너는 이런 거는 장점인데 이런 거는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거. 그때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고등학생 때처럼 막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그게 많이 떨어졌거든. 대학교 가니까 완전 사회생활하는 느낌이 많이 났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진짜 그냥 뭐 짐승들 사는 데처럼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고 조금만 약해 보이면 그냥 바로 잡아먹히고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대학생 가니까 전혀 그렇진 않아. 남자만 있던 곳에서 여자까지 같이 있는 곳으로 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사회라는 모습이 갖춰지더라고요. 막 서로 남자들끼리 잡아먹고 싸우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야 되고 막 그런 게 더 크다 보니까 제가 그때 그리고 경거망동을 안 했어요. 그렇게 있다가 군대 갔다가 또 좀 거칠어졌다가 대학교 다시 와서 이제 착한 친구들 만나서 좀 더 많이 부드러워졌죠. 그러면서도 솔직하게 많이 살았어. 다만 여자들한테는 말을 많이 아꼈어. 왜냐면 그때까지도 제가 그렇게 막 여자들하고 대화를 잘 하고 그러진 못해서 그 상태로 이제
스물 후반이죠. 그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사회생활인데 티가 나요. 확실히 그 사회생활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이 접하고 이야기 많이 해본 사람들은 말을 좀 부드럽게 해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도 말 되게 세게 했어요. 근데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긴 해요, 솔직하게. 왜냐면은 제가 맞는 말을 안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저를 거들떠도 안 볼 거라는 걸 알아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 내가 솔직하게 사는 걸 강점으로. 근데 중고등학교 때 있었던 그 남자들의 있었던 그 싸움, 거기에 있던 그 세게 말하는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근데 그때도 왜 그랬냐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이미 익숙하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그냥 얘 말하는 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사회생활을 하니까 하다 보면 너는 다 좋은데 말을 너무 강하게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조금씩 있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정말로 진지하게 되게 오랫동안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냥 말싸움하는 듯이 지나가서 이 사람 잘못했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직장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마지막에 이제 큰 회사 가기 전에 작은 회사, 월급 밀린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다니던 그 동생이 저한테 말 좀 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 그 무슨 말이냐 좀 해가지고 좀 자세히 들어봤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말을 너무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집어삼킬 듯이. 그거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얘기했는지 30분 정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한 그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때 집에 가서 생각을 많이 했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제 과거를 많이 돌아봤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생각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린 게 걔 말이 맞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말할 때 조심하게 됐어요. 예전 같으면은 제가 그냥 뇌를 거치지 않아요. 정말 자기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솔직하게 지냈는데 아무런 사람들한테 제재를 안 받고 뭐 크게 사람들이 관여를 안 했으면 생각한 게 그대로 입 밖으로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더 좋아. 파악하기가 좋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보다. 근데 이 사람들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한 것처럼 너무 강하게 잡아먹었듯이 얘기하니까. 그리고 해도 되지 않는 얘기, 솔직한데 만약에 그 여자분이 네일 아트를 했다, 손톱이 길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손톱이 길다는 거는 위생관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안에 기니까 때가 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관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소독을 하는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부러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톱이 길면 부러질 수도 있고 씻을 때 힘들 수도 있고 위생상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죠? 이런 걸 제가 실제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혐오스러워하는 얼굴 보면서 미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내가 실수했구나, 앞으로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더라고요. 이제 여성들이 만약에 이 얘기를 보면은 미쳤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봐도 미친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때 당시 저를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서 악의가 없다는 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한심하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무례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은 그 회사에서는 이제 그나마 저를 좀 오래 알았고 그랬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초면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면 굉장히 무례하겠죠. 여자들끼리는 몇 년씩 알아도 그런 얘기 한마디 가지고 상처받아서 안 보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그것도 몰랐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거 데이터를 쌓아서 제가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 솔직한 거에서 무리한 걸 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됐거든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솔직한 사람들이 욕을 봤을 때, 그리고 솔직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 솔직한 사람들 보고선 쟤는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부족해서 그래요. 그 솔직한 사람들이 자기가 무례하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고치냐면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들만 있을 때처럼 되게 편하게 얘기를 그냥 듣자마자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맞다고 생각한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얘기 했을 때 상대방이 괜찮게 생각할까?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돼. 그러면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 번 더 해라. 이 얘기는 굉장히 많죠. 어디에서든. 자기가 화날 것 같으면 생각을 한 번 더 해라. 근데 그 조절 안 되는 사람은 한 번 생각했는데도 화가 나죠. 저는 이제 잘 고치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저도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 인지하고 나서 그걸 고치는데 굉장히 빨랐어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고급화가 되는 거지. 지금은 이제 제가 막 무리하게 얘기하고 그런 게 아예 없거든요. 다만 이제 친구 또래 만나서 마시고 이제 많이 친해졌다 하면은 당연히 똑같이 하는데, 거기서 근데 제가 막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재미를 섞어서 얘기하는 거고, 옛날처럼 막 강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좀 많이 고급화가 됐어요. 그리고 요거 보시는 분들, 제 나이 대 분들이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근데 저는 많이 나네요. 항상 얘기하지만 제 인생 얘기에서 저는 그게 습관이 돼서, 제 나이가 됐어도, 제가 이제 41살인데 제 나이 때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얘기하는 거 잘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을 대할 때 내가 이 사람이 얘기한 거를 들어서 고쳐야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 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거든요. 많이 그래요. 하지만 제 채널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나이를 먹었지만, 그리고 한 30 초반까지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혹시나 20대 또 조금 있어요, 보는 분들. 10대는 거의 안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나이 어린 친구들일수록, 그리고 조금 더 열려 있을수록 바뀔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자기가 솔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솔직하게 한번, 자기가 솔직하기만 한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례하진 않았는지. 그거를 제가 예전에 네오플 면접 볼 때 되게 재밌는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자기가 강점, 장점 요걸 쓰라 그랬는데 저는 장점이 솔직한 거, 단점이 솔직한 거. 왜 그렇게 썼냐면, 정말 장점 솔직한 거는 남한테 거짓말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단점은 왜 그렇게 썼냐면, 솔직한 거는 상대방한테 거짓말을 안 하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잘못 쓰면 무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적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쓰기 전에 자기 장점은 솔직한 겁니다라고 쓴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조금 젊은 친구였는데, 그렇게 적어놓고선 옆에 있는 분 얼굴 표정을 봤는데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너무 솔직했던 거야, 저 옛날처럼. 근데 그렇게 그 친구가 발표를 해놓고 제가 쓴 거를 다시 고칠 수가 없잖아요. 제 차례가 됐으니까. 희한하게 그 친구 다음에 제가 바로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내 말이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하기만 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솔직하면서 상대방한테 무례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진짜 최악은 이거야. 제가 아무리 옛날에 솔직한 사람이어도 사람 만나자마자 친하지 않은데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 뚱뚱한 사람한테 뚱뚱하다, 이런 인신공격은 하진 않았거든요. 그것도 많이 친해야지 뭐 못생겼네 어쩌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정말 완전 불알 친구 정도로. 근데 진짜 자기 솔직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정말 잘못된 게,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이 잘난 듯이 얘기하는데, 그럼 그 사람의 약점을 딱 잡아서 너 못생겼잖아, 왜? 나 솔직하게 얘기한 건데 니보다 잘난 사람 더 많은데? 아니면 조금 잘생겼어도 너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 연예인들이 너보다 더 잘생겼는데? 이런 사람들, 제가 무례한 거의 끝을 보여준 거예요. 진짜 굉장히 무례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많이 친하면 하도 괜찮아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못생겼다, 뭐 석기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현생 인류 중에 제일 못생겼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친구들끼리는 그래도 막 병신 너도 그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데,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솔직한 사람이. 왜? 나는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어? 거짓말은 나 못해,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 옆에 사람이 하나둘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정도로 막 무례하진 않았거든요. 지금 무례의 끝을 보여준 거야.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웃기게도 저도 만났어요. 저도 솔직한 편이라고 하는데 저도 걸러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심했어. 저도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고 하지 않아요. 뭐 저도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뭐 뚱뚱한 사람한테 뚱뚱하다 뭐 하지도 않고. 왜냐면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 때는 그거예요. 이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이 사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이거 장점인데 너무 묻혀 있는 것 같다, 이거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도 솔직한 거 최대한 이 사람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거를 상대방 기분 생각 안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무례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솔직한 거에도 경계가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에도 경계가 있듯이. 착하다, 너무 착해서 막 자기 재산 다 주고 막 거지 됐는데 사기당하고 막, 이건 착한 게 아니에요. 멍청한 거지. 사기 친 사람이 나쁜 놈이다, 뭐 그 얘기도 맞아. 근데 이 정도로 이런 것도 못 걸을 정도로 하면은 멍청하다고 해도 돼.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착함의 끝은 그게 아니다고. 좀 걸리면서 자기 줏대가 있으면서 자기가 도와줄 때 딱딱 도와주는, 선 그으면서, 그게 착한 사람인 거지. 멍청한 사람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솔직한 사람도, 왜냐면은 이 어떤 단어에 대한 경계를 정해줘야 되거든요. 제 유튜브에도 그런데 제 영상을 다 보지도 않고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 앞에 몇 마디만 듣고. 예전에도 있었어요. 제가 그분 가지고선, 그분이 몇 마디 더 하면은 예전에 그 악플, 불편러 이거 한 번 더 만들려고 했는데, 그분이 그냥 그 다음에는 수긍을 하셔가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분도 솔직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무례했어요. 굉장히 무례했어요. 근데 그 후로 그냥 그 정도만 해도 그냥 귀찮아가지고 제가 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때 컨디션이 좋기도 했고, 제 컨디션 굉장히 안 좋았으면은 왜 이렇게 무례하게 하시냐, 처음 보는 사람한테 계속 그랬을 거야. 그러고선 그 사람이 뭐 또 따지면은 이제 그 자료 모아가지고 제가 또 유튜브에 올렸겠죠. 그분이 하나 있는데 한 달 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넘어가서, 인터넷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많죠. 인터넷 뒤에 숨어서 자기가 신분이 노출되지 않으니까 상대방한테 막 공격적인 말, 근데 솔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DC 인사이드, 거기가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다른 그 사이트가 다 죽었어요. 거기 왜냐면은 모든 종류의 인간이 다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되게 숨어가지고 섣불리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이고 거기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정보가 또 많으니까 거기 가기 싫은 사람도 가서 봐야 되고,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많은 사이트가 다 죽었어요. 인벤 이런 데보다 DC가 더 커져버린 거야. 이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혼돈인 것 같지만 거기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 그리고 거기서 강하게 얘기하는 게 끝판왕이죠, DC 인사이드가. 근데 그거를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그냥 솔직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인터넷에서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친구 없이 그거를 밖에 가지고 나와서 DC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매장당하죠.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 DC처럼 얘기하다가 몇 번 이제 쓴맛을 보고 나서 아, 이거 아닌가 보다. DC에서만 하고선 사회에서는 걸러서 얘기해야 되겠다. 요게 솔직한 사람, 거기서 무례한 사람으로 정체가 발각됐다가 무례한 거를 고치면서 이제 정상인이 돼가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가면 DC 하면서도, 왜냐면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저거를 계속 하는 사람은 사회생활 하면서 괜찮을 수 있지만 뭐 혹시 술 한잔 한다던가 이성을 잃는다거나 하면 갑자기 그 본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람 오래 얘기하다 보면 본성이 나와요, 언젠가. 자기 얼굴을 계속 감출 수가 없어. 왜냐면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 제가 솔직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도 있지만 인터넷 생활도 있단 말이에요. 저기가 더 심할 거예요, 아마 지금은. 왜냐면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뭐 20살 초반 요때까지 왔는데 20살 초반에도 인터넷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어요, 저 때는. 저런 사이트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여기가 더 심하죠, 인터넷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것도 인터넷에서 가볍게 탁탁 치는 것들, 남한테 상처 주는 말들, 왜 나는 팩트인데? 그런 것들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 일상생활의 자신의 모습도 굉장히 무례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할 때도 저는 제 얼굴이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터넷을 해요. 그래서 글을 거의 안 써요. 쓰면은 뭐 이제 리뷰 같은 거 쓸 때도 맛있었습니다. 굳이 제가 맛없다 뭐 이런 걸 안 써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은 또 맛있게 먹었다는 리뷰가 있어요. 그 제 입맛에 안 맞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 확실히 맛있는 데는 맛있다고 한 글이 많긴 해. 하지만 제 개인적인 그 안 좋은 의견을 저기다가 써서 맛있게 먹는 분들하고 요식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좀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안 하고, 그 외에 어디에도 제가 거의 답글을 잘 안 답니다. 달아도 뭐 힘내세요, 잘 먹었습니다, 인터넷 같은 것도 영상 보면은 잘 봤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거밖에 안 달아요. 그렇게 해야 제가 일상생활에 저도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에 제가 여기다 쓰는 거고, 여기다가 제가 이상하게 하면 여기에 있는 그 이상한 영향까지 제가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그게 말할 때 나와버리는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솔직하지 않아도 언젠가 방심할 때 여기 있던 게 싹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솔직한 사람, 무례한 사람 요건데, 꼭 솔직한 사람이 아니어도 평소에 조금 솔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라도 똑같아요. 거짓말 그리고 많이 하면 보여요. 한두 번만 해도 그 사람 행동까지. 저는 이 사람이 그냥 회사 생활할 때 한두 번 빠지고 얘기하는 거를 저는 잘 듣고 있는데 하는 행동이 예전에 얘기했던 거랑 뭐 안 맞고 이러면은 좀 거리 둬요. 이제 슬슬 얘 이상한 것 같다, 이상한 것 같다. 그런 사람은 티가 나요. 그런 사람하고 별로 가깝게 지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말하고 행동이 따로 노는데 제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좀 허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혼자 쉬는 시간도 이제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왠지 이상하게 좀 만남이 많아져가지고 친구들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까지 제가 챙겨야 된다. 어릴 때는 제가 그런 사람까지 챙겼어요. 왜냐면 오지랖. 왜냐면 제가 두드려 맞으면서 살았죠. 친구도 없었고. 그래서 친구 없거나 막 이상해 보이는 사람 보면 성격을 좀 바꿔주고 싶었어. 그래서 좀 일반인 되게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제가 지금 이거 하는 이유도 그거죠. 사실 인생 얘기 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한테 뭐 도둑질하라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 되라고. 혹은 비슷한 일 있었으면 공감하시고, 그러려고 제가 지금 이걸 인생을 찍는 거고, 리뷰 안 찍은 지도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인생 얘기만 하기로 결정한 게 리뷰에 손이 안 가서.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리뷰를 하려고 하면 지금은 그냥 돈만 버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 의도는 좋은 제품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쿠팡 수익 달면서 저기다 광고를 쓰래.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보통 광고의 개념은 광고 비용을 받고선 광고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 영상을 보고선 광고 사이트 들어가서 구매를 해야지 저한테 광고비가 몇십 원씩 떨어지는 거예요. 몇백 원씩? 몇십 원이 몇십 원. 그 구매 건당 다를 거예요, 아마. 그 비용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왜 광고지? 이 사람 그냥 보기만 하고 안 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근데 광고라고 쓰래.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광고도 아니거니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나는 리뷰를 하고 싶은 건데 광고를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돼. 근데 굳이 돈이 안 되는 거를 거기다 해주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아예 그냥 쿠팡 빼버리고 리뷰만 할까 라고 했는데,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리뷰에 좀 정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솔직한 신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처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거는 솔직하게 얘기해도 된다. 그리고 무례해도 될 때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이 먼저 무례할 때 그때 무례해도 돼요. 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반면교사 뭐 이런 것들 다 좋아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했으면 절대 피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례하다고 했던 사람, 그 사람한테 다 얘기하고 방금 하신 거, 그리고 초면인데 굉장히 무례하신 것 같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 인터넷에 글 쓸 때도 자기 얼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쓰시라고 그렇게 적었거든요. 그랬나 뭐 이제 어쩌고저쩌고 이제 자기 솔직하게 쓰고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났거든요. 그런 분한테
제 쪽에 악플이나 뭐 이렇게 불편하게 쓰는 것들 전혀 참지 않습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왜? 연예인들 그 악플 시달려가지고 막 이제 이게 떠나고 이런 것들 보고 굉장히 싫었어요. 아니 저 세상 갈 사람들은 악플 쓴 새끼들이잖아요. 그쵸? 이런 거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 새끼들을 제가 무리해도 됩니다. 그 새끼들을 사람으로 안 보거든요. 근데 제 채널에 와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똑같이 쓰면 저 그냥 바로 뭐라 그래 버려요. 근데도 계속 거기다 뭐라고 달고 제가 소모전 치를 필요 없잖아요. 차단 박아버리고 바로 제 거에다가 이제 악플로 올립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생각나는 게 그 사람이 정말 인터넷도 솔직하게 실명제 돼야 된다고 저는 정말 생각하거든요. 그놈이 솔직하게 자기 얼굴 다 까고 했으면 그렇게 살았을까? 걔가 일상생활에서 그러고 살까요? 절대 못하죠. 왜냐면은 아무 데서도 자기 안 쓸 건데. 걔 그렇게 하면 어디 양아치나 소매치기 이런 거밖에 못해요. 아무 데서도 걔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솔직한 사람, 솔직한데 무리하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평소에 자기 마음간지도 있는데 여기서 숨어서 뭐 하지 마세요. 인터넷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상한 사람이면 현실에서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기랑 나눠져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눠져 있다고 생각할 땐 여기서 게임하면서 게임 데이터를 뭐 이제 없애는, 보통 이제 게임이니까 뭐 상대를 없애가지고 점수를 얻죠. 그런 거 할 때나 이제 솔직하게 하는 거고, 실제 게임 플레이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하는 환경이다 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그거를 묵인하는 게임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통 욕설이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신고하면은 바로 차단 당해버리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디에서도 인터넷에서 욕하라고 하는 곳 거의 없어요. 다만 DC에서는 서로 하는데 서로가 이제 누구인지 특정이 잘 안 되니까, 게임 데이터는 내가 무슨, 만약에 제가 대머리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놨으면 대머리라는 걸 제가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 현실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잡아주고 그러는데 DC에서는 그 사람 아이디만 덜렁 있어. 잘하면 뭐 IP랑 뭐 이런 것까지 있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자유롭게 막 욕하고 부모님 안 묻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자기한테 좋을 게 없어요. 보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고. 그러니까 오늘 솔직한 건 제가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현실의 솔직한 모습, 인터넷의 솔직한 모습. 인터넷에서 무례한 사람 현실에서도 무례하고, 현실에서 무례한 사람 인터넷에서도 무례해요. 요거를 따로 보지 마세요. 같은 세상이에요. 같은 세상. 모니터 있다고 해도 치는 사람은 당신이란 말이에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아파트 쪽 제가 회장 일을 하고 있는데 돈 한 푼도 안 받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굉장히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 뭐 자기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도색하고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정부의 법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5년마다 그 도색 및 보수공사 그런 거 해야 된다. 왜냐면은 아파트 균열 가거든요. 그리고 비가 새요. 그리고 그거 놔두면 건물 무너집니다. 비 많이 오거나 뭐 태풍 오거나 그럴 때 무너지는 것들, 그런 거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정말 무식한 아줌마 라고 제가 솔직하게 표현드릴게요. 왜냐면은 계속 자기는 반대한다, 경기도 어렵다 그러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냥 그걸 모른 거야. 그래서 제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아니다, 전 반대한다, 젊은 사람이 말이 안 통하네. 그거를 제가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와중에 한 20분인가 듣고 하다가, 그렇게 하실 거면 회장 하시라고. 그걸 자기가 왜 하냐. 그럼 저는 왜 하는데요? 하는 사람이니까 하잖아요. 아니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는 제가 맡아서 하는 거라고. 하는 사람 아니라고. 하시라고. 나 회장 때려친다고. 끊으시라고. 딱 끊었어요. 그리고선 한 20-30분 있다가 도저히 찌찜해서 그냥 전화해서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아까 화내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서도 죄송합니다, 저도 회장님 아까 좀 얘기하다가 그 화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뭐 경상도 와가지고 저는 참지 않습니다 막 이지랄 하는 거예요. 또 진짜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는 진짜 그런 사람들 법만 없으면은 개 때리고 싶어요. 진짜 미친 사람이냐고. 자기가 일도 안 한다고 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안 한다고 해. 지금도 아마 돈 안 냈을 것 같아. 그게 방금 얘기한 거에서 이제 그 사람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경상도 사람이다 솔직하고 뭐 이게 솔직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식하고 무례한 겁니다.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일 있은 후에 그 법으로 정해진 조항들을 싹 뽑아가지고 왜 해야 되는지랑 문자로 문서 해가지고 한 5장 정도 전체 문자 다 보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후로 연락이 안 오더라고. 그 사람 말고도 무리하게 연락 온 사람 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공문에 뭐라고 적었냐면, 여러분 제가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저 그냥 아파트 주민이고 그냥 이거 하고 있는데 전화하실 때 예의 갖춰서 전화하시라고. 저 지금 뭐 돈이라도 받고 가면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냥 다짜고짜 전화하셔가지고 회사 갔다 와서 쉬는 시간도 빼먹으면서 저런 거 작성하고 있는데, 또 회사 있을 때도 전화하고 집에 있을 때 전화하고 쉬지도 못하고 회사에서도 업무하는데 방해되고 그런다고. 전화하실 때 중요한 일 아니면은 하지 마시고, 하더라도 예의 갖춰서 얘기하시라 하니까 그 후로 전화 안 와요. 그리고
다른 사소한 일도 저한테 오면은 제가 해도 되지 않는 일, 뭐 이제 자기가 입금한 거를 저한테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거 제가 해드리면 앞으로 계속 해드려야 되고, 다른 분도 만약에 그걸 요청하시면 제가 계속 해드려야 된다. 그거는 이제 스스로 가서 은행 가셔서 뽑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꽤 있고, 보통 전화 온 분들이 거의 나이 드신 분, 젊으신 분한테 연락 오면 그냥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러고 끊어요. 나이 드신 분들, 근데 여러분들 많이 알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무리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 나이 먹고 착하신 분들은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살면서 경험한 게 다 그래. 막 살았는데 그렇게 예의 갖춰서 하시는 분들 하나도 없어. 나이 드시면 거의 그래, 거의. 근데 나이를 정말 많이 드시면 또 예의가 있어요. 나이 좀 어설프게 드신 분이 있잖아요. 막 50대에서 60대 이 정도, 막 70 넘어가시면 오히려 더 이제 예의가 있으셔요, 오히려. 근데 5, 60 정도 되신 분들은 제가 또 이제 그분들보다는 어리잖아요. 막 하려는 경향이 있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혹시나 이제 그분들 요거 보신다면. 다는 아니야. 근데 비율이 좀 많아. 그리고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나이 드신 분들 많아. 젊은 사람은 그거 하는 애들 많고, 킥보드 있죠, 둘이 타고 헬멧도 안 쓰고. 그건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무단횡단도 그렇고 킥보드 둘이 그냥 헬멧도 안 쓰고 타는 거. 제가 이제 솔직한 사람 얘기하다가 뭐 킥보드 무단횡단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주제는 솔직한 사람, 무례한 사람. 솔직하게 살려면, 솔직하게 말을 하려면 상대방한테 기분 안 상하게 한 번 더 생각하고 얘기하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하고 일상생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조심히 말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33분 얘기했는데 오늘은 얘기 좀 적당히 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이 하면은 막 50분, 1시간 할 때도 있는데, 이 정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왜냐면 무단횡단까지 간 거 보니까 저도 이제 얘기할 만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찍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또 회사 일 많이 바쁘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자주 올리면은 이제 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이게 소재가 떨어져요, 너무 또 자주 올리면. 그래서 제가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업로드가 느려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유튜브를 제가 굉장히 오래 할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막 이제 할 에너지가 안 찼는데, 유튜브 할 에너지가 있거든요. 제 리뷰 쓰는 에너지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리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 또 이제 새로 차오를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인생 얘기 할 에너지가 100%가 넘었어요, 사실.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계속 없어가지고 요번에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좀 업로드 너무 느려도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얘기한 것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모든 인생 이야기들, 뭐 리뷰 자체도 리뷰 보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세탁기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 보고서 이제 통돌이 세탁기 소리 나는 거 뭐 기사님 부를 뻔했는데 덕분에 그냥 이제 소리 안 나게 잘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분들도 그냥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쓰신 분도 있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리뷰 쓴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리뷰 쓸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인생 얘기만 조금 할 건데, 어쨌든 오늘 한 것도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보고선 자신이 인터넷 할 때 남에게 상처 줬던 분들, 그리고 혹은 일상생활 할 때 나는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무례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셨다면 전 오늘 얘기 한 번만 그래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끄겠습니다. 다음에 영상 올릴 때까지 지금 날 더우니까 건강하시길 바랍니다.